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의총과 관련된 뉴스가요, 이제 뭐 오늘 아침 초반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나오지 않던 그런 추가적인 이런 상세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저 비대위원장 과연 누구랑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한 2시간 정도 난산 토론, 경론이 벌어졌고 고성이 오고 갔는데요. 자, 큰 이 흐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그 미세한 중요한 이 발언 내용들, 어떻게 해서 격돌과 충돌이 일어났고 결정이 안 됐는지 요 분위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언 그 자체보다도. 그래서 상세한 디테일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기현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퇴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그리고 비판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그런 거는 이 정도가 되면요, 대표까지 했으면 개인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건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부산에 내려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아니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아니 SNS를 올린다? 이것도 물론 한 방법이지만 이 정도가 되면은 아니 김기현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면 다 몰려들죠. 아직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김기현 대표의 그 깊은 속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신당을 제안했다 오라고 요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기현 미스터리가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급등, 이 급 확산, 공감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이 한동훈 장관을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말이죠. 야, 이거 참 이 김기현 대표 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맨 먼저 이런 이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윤 대통령이 어제 말이죠.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과 국정 전반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요인이 한 분 있어요. 이 VIP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바로 IMF 총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여성인데요. IMF 총재를 어제 접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자, 우리는 이제 IMF 하면 이제 뼈저린 그런 아픔이 있죠. 예, IMF 위기. 예, IMF 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IMF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이제 D-Day 정부인데 잘 따라가지고 지금같이 이제 구조조정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제2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긍정적 평가가 많아요. 그 당시 너무 잔인하다.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서 IMF와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여러모로 뛸래야 뛸 수 없는 다른 회원국이 갖고 있는 관계보다도 훨씬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국제 경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팍팍 좋아지지도 않고 있어요. 내년 경기도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회복이 더디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IMF 총재 접견이 굉장히 중요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요, 우선 우리가 이제 수출이 좀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세일기후 외교와 함께 이 구조 개혁도 아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고, 여성 CEO들도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요, 우리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영,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현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것은 IMF 권계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간의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그리고 물가 상승 대응 노력, 이런 위기 극복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반도체 경제가 개선될 수 있고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반등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2%로 한 0.2% 정도로 높이 잡고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세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변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야당에서 지금 횡재세를 은행과 관련해서 횡재세 도입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요거를 캐나다 사례를 들어서 캐나다는 은행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마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윤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요 점을 얘기하면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이 전략 방향, 특히 인구 문제, 인구가 절벽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는 유엔 기후 협약에 따라서 2050년도 탄산가스 CO2 제로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챌린징을 하는 방식으로 좀 다뤄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 그리고 야당이 횡재세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지금 내놓은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요. 지금 제가 이 바보야, 빌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래서 내년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이 경제 정책은 뭡니까?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망가뜨린 정권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니겠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정책이에요. 이거를 내년 총선 때 얼마나 울게 먹겠어요? 여기에 빠지면 빠져서는 안 된다. IMF가 좋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본 뉴스로요. 지금 별로 우리 유튜버들도 별로 안 다루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뭐 수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보다 더 은행권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방식,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최근에 그래서 은행권에서 어디 뭐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정도가 찔끔찔끔, 그러니까 얻어맞을 때만 잠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이러한 기여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 은행권에서 일정 이익이 나오면 그걸 사회에 환원한, 그러니까 기업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 아니라 은행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말이죠. 정부가 압박하고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예 경청도 있고 그다음에 한경련도 있고 중소 상구인 협회도 있고 온갖 이 경제 단체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싱크탱크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서 말이죠. 이 은행권의 이런 폭리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전관예우 없애자. 그 다음에 변호사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임했을 때 주는 변호사 비용. 이건 너무나 많다. 전관예우 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 문제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회성으로 다루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다루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국가니까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스몰 정부로 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이 횡재세라는 게 시장경제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MF 같은 데서는 질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자료 화면을 제가 만들어 찾아봤는데요. 자, 우선요, 이 시간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어제 14일 날 의총이 14일 날 15일 날, 어제가 이제 15일이네요. 15일 날 의총이 열렸어요. 의총이 열리기 직전에 중진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진연석회의하고 이렇게 그 의총을 열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보도 이 기사들을 수십 개 싹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큰 흐름은 한동훈 장관으로 가야 된다가 거의 결론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반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반발의 강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세요. 그러는 바람에 어제 난상 토론이 되고 고성까지 오고 간 거예요. 요 이제 큰 흐름을 봐야 돼. 분위기.
생각보다 한동훈 장관 카드에 대한 반발이 센데 그러면 왜 한동훈 장관 카드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냐. 이 사람은 친윤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 카드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친윤계 중에서도 일부 소수는 원희룡과 그 다음에 김한길이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공식적으로 의총에서 거론된 인물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그리고 소수적으로 이 김한길과 원희룡, 요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자 친윤계의 지금 내부 분위기고, 비윤계는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친윤계는 왜 한동훈 장관을 지금 내세우느냐? 어차피 내년 총선은 누가 대결입니까? 우리 여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야당의 이재명하고의 대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접 게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검사 독재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윤석열 키즈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강한 신뢰감. 강한 신뢰감이라는 건 뭐예요? 쓴소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소리. 그러면 쓴소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권 내에서도 비판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됐다 이거예요. 사실 수직적 관계 이런 이미지를 불러준 게 김기현 대표가 맨 먼저 신고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해외 정상회담을 할 때 나갈 때 공항에 가서 배웅했어요. 근데 그때 90도로 이렇게 폴드 인사를 한 거예요. 폴드 인사. 완전히 90도. 그러니까 이제 선거, 근데 그걸 저는 그렇게 막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걸 수직적 관계다.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는 좀 심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김기현 대표는 이제 사승 의원이잖아요. 저도 선거판 이렇게 구경을 해봐서 아는데, 전부 다 폴드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주장할 때 뭐냐. 마음으로 폴드 인사를 해라. 국어책, 도덕책, 여러분들 배울 때 인사할 때 90도로 이렇게 폴드 인사하는 거 배웠습니까? 여의도에서 말하는 거하고 폴드 인사하고는 정반대요. 국민 다 무시해. 국민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180여 가지 특권만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게 이게 국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절만 90도로 하는 게 이게 그게 주권 재민에 대한 존중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폴드 인사하는 정치인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 저도 현직에 있을 때요. 우리 회사도 이 폴더 인사까지는 아니지만 폴더와 가벼운 목례의 중간 정도로 많이 숙여요. 저는 절대적으로 폴더 인사 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훈시하고 다녔어요. 예, 절대로. 그게 존중의 표시가 아니다. 마음적으로 존중의 표시는 뭐냐?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냐?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게 몸에 절은 거야. 근데 이걸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한테 폴더 인사 당 대표가 줏대 없이. 요러니까 이제 수직적 관계로 그때부터 굳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수평 관계로 돌아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엉뚱한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제 수평적 관계로도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명계에서 그럼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탄핵당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웅이라는 이 의원이 탄핵 얘기를 하니까 이용이라고 하는 수행실장 출신의 의원이 바로 맞받아치고 서로 고성과 난장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윤지옥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거기에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이 자리가 특전위를 갖다가 단정적으로 딱 옹립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조금 말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진 이제 최고의 의원인 이제 김석기 의원도 나와서 한마디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 속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작았지만 어제 총 18명이 했다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에. 반대 얘기를 세게 못하죠. 야당하고 다르죠. 야당은 더 하죠.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인데 지금 공천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이 안 돼!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공천 날아가잖아요. 이런 우려는 여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의원들이. 오직 뺏지만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쓴소리 공천 못 받더라도 당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언이면 서슴지 않아야죠. 그 정도 줏대가 없어갖고 국회에서 무슨 배지를 달고 앉아 일합니까? 더군다나 여당은 말이죠. 정책 결정에 참여하잖아요. 당정회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라고 할 게 아니라 쓴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토론은 격렬하게. 그러나 결론을 내리면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거. 요게 자유민주주의 멋이자
그게 이제 단점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수평적 관계가 잘못 운영되면요, 완전히 봉숭아학당 돼요. 봉숭아학당. 저는 그래서 수평적 관계라는 말을 현재와 같이 내년 4월 전쟁의 상대자가 누구냐? 페어플레이를 하는 상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냐 이거예요. 아주 최악질이잖아요. 이런 데서 수평적 관계, 천만의 말씀, 안 통한다. 이렇게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말이죠, 이 도표를 통해서 어제 발언한 분들의 반응, 그 내용, 워딩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요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지금 어제 이제 나온 게, 자, 먼저요, 지금 이제 요거는요, 동아일보가 정리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김성원,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니까 세잖아요. 예,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가, 아니, 사무총장,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예, 저 사무총장,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4대 요직 중 하나예요. 김성원이가 딱 치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바람보리 하러 나온 거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분은 한동훈 장관 하나다. 삼구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석기 의원, 이제 이 난장판이 벌어진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에게 버금가는 인지도와 지지도, 재판받는 이 대표와는 대비되는 인물, 요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범죄이잖아요. 근데 범죄인 때려잡는 선수가 지금까지 아주 자타가 공인한 선수가 한동훈 장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송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적임자다. 그래서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다. 근데 반대파 맨 먼저 포문을 여는 사람이 김웅이에요. 한 장관의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혜 딸, 요새 샛별 여장군이라고 지켜올렸잖아요. 후계자. 이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 과정에서 이제 이용 의원하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이용 의원은 총선 승리에 필요하고 악마라도 모시고 적장이라도 모셔와야 된다. 예. 여기서요, 적장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김한길을 얘기하는, 왜냐면 김한길을 우리 국민의 보수정당하고 반대정당의 대표했으니까 과거의 적장인 것이죠. 과거의 적장. 그리고 이제 이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용 의원이, 아니, 김한길 같은 사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규는 자기 주군이 본래 누구야? 안철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끌어와야 될 것 아니냐? 예.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고, 요거는 이제 문화일보인가요? 여기 다른 신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요 자료를 만든 것은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당정 일치로 선고한 적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 관계로 가라는 얘기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권 정치 시스템하고 당정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은 비대위원이 생겨봐야 소용이 없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이 김성원 의원은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조선일보 자료 화면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는 분이다. 예, 요런 얘기를 했고요. 김학용 의원이 수도권 민심을 보면 한 장관이 적절치 않다. 원희룡 장관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이용 의원도 김한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어제 이제 의총이 끝났고요. 어제 그래서 반대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8일이 월요일 날입니다. 지금 어느 언론에서 17일 날이라고, 어느 또 언론에서 18일 날 헷갈려요. 여하간, 근데 이제 18일로 보다는 매체가 더 많아요. 18일 날 제2의 또 연석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은 의원들만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열리는 회의는, 연석회의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플러스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 18일 날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200명 정도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을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뭐 싹박한 찬성, 그리고 싹박한 또 반대 여러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제일 큰 게 신뢰, 그 다음에 인지도,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쟁력, 전투력에서 한동훈 장관을 따라오는 여권 인사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지도자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딱 이 오차범위 안으로 딱 잡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3040 젊은 세대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높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장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단점으로는 이거 이제 윤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도합 언론을 보면 지금 이제 사실상 한동훈 장관으로 거의 귀착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귀착이 됐다. 근거가 뭐냐? 본래 한동훈 장관은 1월 초까지 최대한도로 법무장관으로서의 롤을 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작전을 썼는데, 왜냐? 정치판으로 가면 야당이 얼마나 또 벌떼를 달려들겠어요? 장관으로서 일정 영역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총선 무슨 비대위원장 하면 국정 전반을 담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장관을 쓰니까 공격의 폼, 요거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기에 가열되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이점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아예 이번에 싹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내주에. 장관들을 내주에 30명 바꾸는데 요번에 바꿔놓고 대신에 후임 장관은 낙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길택이다, 또 다른 뭐 고검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론이 됐는데 낙점은 안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노공 차관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노공 차관 체제로 가면서 후임은 천천히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장관 낙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여권 핵심부에는 한동훈 장관으로 가는 걸로 딱 공감대가 딱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만 그런저런 단정 없이 어제 의총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어제 분위기도 한동훈 장관을 압도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반대가 많지는 않지만 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앞으로 이제 연석회의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좀 녹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글쎄요, 한동훈 장관 카드, 뭐 모든 게 뭐 장단점이 다 있고, 저도 뭐 지금 이미 의총에서 나왔던 장단점하고 거의 의견을 다 같이 하는데, 다만, 지금 이 비윤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문제인데, 비윤 치준을 따지지 말고, 한동훈 장관 카드가 오면 공세는 더 세진다. 이기고 지구를 따라서.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야당이 저렇게 때리고 다들면 한동훈 카드의 이 외연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이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은 평시의 비대위원장으로는 질을 달려요. 전쟁을 해야 돼. 이 정치판은 제가 보니까 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데가 정치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문법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5천만 어법을 쓰겠어. 문법을 쓰겠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의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황교안, 김병준 의원 아니고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지 배지 하나밖에 생각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해. 근데 한동훈 장관은 물론 다르죠.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 평시에도 전쟁을 안 해봤어요. 자, 요거는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다 하더라도 평소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전쟁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 할 겨를이 없다. 저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나치게 검찰 독재 이 컨셉으로다가 프레임에 말려들면 우리가 대장동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0.7% 밖에 못 이겼잖아요. 대선에서. 요 프로테지를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한동훈 장관 카드를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한동훈 장관은 전면에 나서는 타이밍은 최대한으로 늦추고 그야말로 백의종군 형태로다가 전국을 뛰는 선수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는요.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됩니다. 김기현 대표 봤잖아요. 불출마 선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현이가 또 뭘 만나고 다녔어요. 김기현이가 지금 이준석 만났지, 이상민이 만났지, 나경원이 만났지 이러고 다닌 이 김기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고울, 목표가 분명한 사람. 요거는 아니되옵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리스크 테이킹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지금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게임할 때, 질문 답변할 때 민주당을 제압하는 거하고 정치 허벌판에서 담벼락이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는 저는 결을 달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한동훈 장관 매일같이 한동훈 장관 그 방송하잖아요. 최고 지금 하여튼 지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한동훈 장관 지지도 딱 하면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 이렇게 딱 나오지만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10번 때리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이 과연 한동훈 장관 쪽으로 더 많이 기울겠느냐. 아니 이재명이가 여자들 그렇게 김무선 무상연애서부터 시작하고 개딸들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 이재명이 지지율 유지하는 거 보십시오. 0.73%로 밖에 앉은 거 보십시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또 여론 공작 또 날조 조작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민주당은 그걸로만 닳고 다른 인간들이니까. 자, 그런 점을 저는 우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놓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미스테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스테리 참 기가 막히죠. 자,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스테리가 계속 나와요. 이놈의 미스테리가. 이거 빨리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미스테리를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이 김기현이가 바로 입장 발표를 해라. 예. 아예 어차피 이보다 더 큰 것도 SNS에서 발표해버렸는데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SNS에 빨리 올려라. 예.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누구 보좌관한테 시키고 지가 딱 좀 교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건데 가장 큰 것 중에 해석 하나는 첫째로 미스터리 중에 하나 과연 왜 페북에 올렸냐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준석과 이준석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은 왜 만났느냐 그리고 또 이상민까지 왜 만났느냐 이런 미스터리가 꼬리를 이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 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당이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겁니다. 당이 생각보다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김기현 대표의 일련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이 발단은 인용한 위원장에서 띄운 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순반하기 직전에 김기현 대표를 만나갖고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는 어떠냐? 요렇게 설득했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론은 반대가 되고 중간중간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를 윤 대통령이 설득할 시점은 이미 당내에서 총선 위기론이 확산해서 김 대표 퇴각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그런 걸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당대표직 유직, 지역구 불출마 이런 요구가 결국은 김기현한테는 어떻게 들렸느냐? 둘 다 내려놔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결정은 보류하고 우선적으로 당대표만 던지게 아니겠느냐.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불출마하면 언론에서 대표직도 던져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 사퇴는 당을 버리는 일인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 대표직 사퇴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게 꼬여가지고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상민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를 만나고 이거는 왜 만났겠느냐? 본인의 입지를 끝까지 강화하려는 노력이 아니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워낙 내몰리니까 이준석하고 만나서 과거에 이제 제2 울산 회동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성사시켜갖고 대표직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고 했거나 그러니까 대선 때도 이준석이하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딱 이 회동을 세워서 이준석이를 다시 당에 참여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떠밀리는 모양새로 나가지 않고 사퇴 시점을 최대한도 늦추려 했거나 아니면 사퇴를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요런 계산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요런 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미스터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를 만나서 13일날 만나서 11시경에 만나갖고 신당 창당을 만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격전에서 나와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달라. 요렇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날 정오에는 누구하고 밥을 먹었느냐? 이상민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찬을.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상민 약속을 누가 잡았느냐? 이 잡은 게 아니라요. 느닷없이 김기현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2시간 전에 급하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대표직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이게 잡았겠느냐요. 그래서 이준석이를 당으로 데리고 또 이상민을 당으로 데리고 가고 이거 봐라. 내가 당 대표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대표직을 사수하려는 계산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경원이를 또 만나요. 야,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경원하고 이준석이는 쉽게 얘기하면 팽당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팽당한 사람을 만나서 뭘 배우겠어요? 나도 팽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지?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참 궁금하다는 거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느냐? 그런데 이거 발표하게 된 것도 지금까지 정서는 뭐냐?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드립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30분 후에 이준석이가 방송에서 김기현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공개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아주 급하게 SNS에 했지 기자회견을 부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까지는 정선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지금 조선일보는 뭐라고 그러냐. 그 당시 네덜란드에 순방 중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요. 이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의논한 게 아니냐. 자,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는요. 본래는 이제 당하고 대통령 본인 모두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막판까지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취 표명은 최적 타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느닷없이 이제 윤 대통령이 전화 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빨리 가야지. 그래서 SNS에다가 이준석이가 얘기하고 나 30분 후에 가게 된 거다. 그래서 기자회견할 이 타이밍을 놓쳤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놀래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도 경륜이 의원을 4번씩이나 하고 시장에 먹고 뭐 판사 되고 공무원 생활도 못한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민은 출입 기자단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의도에 살아요. 하루 종일 죽치고. 예. 그러면은 당 대표실에서 30분 후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싹 다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빅뉴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전화 오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빨리 까야지 해서 갔다. 이거 저는 이 보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게 페이북에다 내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 반감, 비판 요 의식을 깔려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윤 대통령을 리스펙트한다. 그러면은요. 저 정도로 직접 듣고 전화하고 그랬으면은 둘 다 버려버려야죠. 하나만 버리고서 끝까지 지금 울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요거는 정치인으로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당 대표보다 의전서의 일본 아니에요. 여당 당 대표 7순위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하다 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누가 시켜줬냐고요. 당 대표를. 윤 대통령이 그 4등짜리 갖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당 대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당 대표 하면서 못한 거 이제는 백의 종군하면서 죽어라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예의를 갖춰서 전화도 하고 이 문자 메시지 좀 보내고 또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딱 해갖고 제가 급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기자회견 언제 해서 이런 취지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아니면 비서실장님 아니면 정무수석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총선 승리가 되는 거지. 말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놓고 벌써 총선 승리 점수 계속 까먹고 있어요. 이런 미스터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지. 김기현 대표가 제 방송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 아니라도 뭐 정치 선수 의견을 많이 듣겠죠. 정상의 정치, 정상화된 정치를 하라. 지금 민주당 이재명 욕할 때가 아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